5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법안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내부 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 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 2017년 7월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환골탈태를 다짐합니다. 2018년 1월 신년사에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수사 시스템 개선 문제라며 검찰이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2018년 3월 막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문 총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역시 전향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다만 수사권 조정은 국가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기본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단서로 깔아둡니다. 2018년 6월 청와대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됩니다. 골자는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같은 내용들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차포 다 떼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부 합의문 발표에 동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합의문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산물이라고 검찰의 대못을 박습니다. 2018년 11월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 다시 참석한 문무일 총장은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며 기존 유화적이고 전향적 입장에서 180도 돌아서 절대 불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논의 관련 검찰의 역할을 주문하며 전의를 다집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전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문 총장과 검찰은 그야말로 허를 찔린 모양새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쳤다며 검찰은 보다 겸허하라는 돌직구를 공개적으로 날립니다. 그리고 임기를 2달 남긴 임기 말년 문 총장은 대통령의 돌직구에도 아랑곳 없이 신속 처리 법안 지정 법안들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소신을 밝힙니다. 문제의 원인이 아닌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는데 사정기관 수장 검찰총장으로서 어떻게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 문 총장의 항변입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검찰 권력 분산을 이유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반대 30.9%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엉뚱한 데 손을 댄 것이라는 말 한마디로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를 전부 엉뚱한 일이나 벌인 기관으로 전락시켜버린 문무일 검찰총장.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우국 충정일까요? 국민 기본권으로 앞을 가린 뿌리 깊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일까요? 엉뚱하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의 결말이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뇌물과 성범죄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나온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 아는 사이인가,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답변 없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에서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포함해 총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가법상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검찰을 고민하게 했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은 자신에 대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 씨가 윤중천 씨에 줘야 할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윤중천 씨가 받지 않도록 포기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접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종의 입막음을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윤중천 씨와 보증금 분쟁을 겪었던 이 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 씨 지시를 받고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매주 두세 차례 김 전 차관을 모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와 원치 않는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러나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하며 성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엔 성접대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에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에서 2011년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를 이른바 스폰서로 두고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액면만 놓고 보면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수사를 잘 하는데 2013년과 2015년엔 왜 범죄 증거가 없다며 두 차례 불기소, 면죄부를 줬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때는 복잡하게 뇌물까지 털 필요도 없이 특수강간까지 아니어도 일반 성범죄만 가지고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검찰은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잡듯 샅샅이 뒤졌다.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할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 무소불위라는 게 검찰 수사를 겪은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소불위, 하고자 하면 하지 못할 바가 없다.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문무일 총장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 말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하고자 하면 못할 바가 없는 조직, 그동안 어디였을까요? 무소불위의 검찰은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 검찰 외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검찰 내부 임은정 부장검사가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한 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속전속결, 신속하고도 단호한 수사와 그 성과가 마냥 좋게만은 보이지 않고 삐딱하게 보이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이 그때는 왜 못하고 또는 안 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수사 실력을 사람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발휘하는 조직이라면 그 실력만큼, 실력이 뛰어나면 뛰어난 만큼 더 위험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검찰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영장 항고제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영장 항고제 관련 토론회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영장 발부 또 기각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오랜 갈등, 힘겨루기가 있어 왔는데요. 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영장 항고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입니다. 네. 영장 기각에 검찰이 승복하기 어려울 때 네. 영장을 기각한 1심 법원보다 더 높은 상급 법원의 영장 심사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게 영장 네. 항고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뭐 영장 기각에 불복할 경우에는 검찰이 재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면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일단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이제 기존 수사 내용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네. 이제 플러스 알파를 담아서 영장을 보완하고 다시 이제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영장 항고는 이런 추가 수사, 뭐 영장 보완 이런 거 없이 네. 이제 청구된 영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제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해달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장 재청구를 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된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해야 하는데 네. 이제 한번 영장을 기각시켰던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쉽게 영장 발부를 해주겠냐, 또 안 해줄 거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의적인 영장 기각을 좀 방지를 하려면 이제 영장 항고제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네. 뭐 영장 항고제가 도입되면 자의적 영장 기각이 방지된다는 건 어떤 논리인가요? 네, 영장 항고제는 현재 단심인 영장 판단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심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한 번 판단으로 끝나는 것보다 두 번 판단을 받는 게 당연히 이제 판단을 하는 재판부나 또 판사 입장에서도 신경이 네. 이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더욱 더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네. 없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이제 영장 기각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뭐 법원 입장은 어떤가요? 영장 2심제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하는 이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네.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 2006년에도 네. 국회에서 이제 영장 항고제 도입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네. 영장 항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검찰과 현재 이제 영장 재청구로 충분하다, 뭐 검찰권을 강화할 속셈이냐라는 네. 이제 법원 입장이 이제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네. 뭐 오늘 토론회에서 그러면 뭐 진전된 논의나 새로운 제안 같은 게 있었나요? 뭐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네. 영장 항고제를 도입을 하려면 이제 피의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 제도도 이제 함께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견이 제시가 되는데요. 네. 이제 2006년 당시에도 나왔던 의견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영장 심사를 이제 두 번을 하면 피의자가 구금돼 있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만큼 네. 이제 구속 대체 처분을 먼저 마련을 해놓고 영장 항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구태회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말입니다. 네. 뭐 다른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장 항고가 가능한 미국, 독일, 뭐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네. 영장 심사 단계부터 이제 구속 대체 처분을 부과해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항고제 도입과는 별개로 뭐 보증보험 증권 등 굉장히 다양한 보석 조건을 활용해서 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이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참가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영장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고 네. 또 구속 사유에 대한 일관된 선례를 이제 만들어 놓음으로써 영장 발부의 형평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이제 확보 차원에서 네. 영장 항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는 참가자들이 공통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뭐 누군 구속하고 누군 안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안 나오게 관련 제도들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렸는데 법원은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지사 친형 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사칭이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서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고 대장동 허위선거 공보물 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세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결백함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 1심 재판은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었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1심 무죄 선고 뒤 이재명 지사는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2달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해 9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필수 요소로 활용되는 법학 적성시험 리트가 오는 7월 14일 시행됩니다.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7개사 등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5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